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신의 아큐 정전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중국의 문학 정신과 인문 정신의 출발이자 루신의 문학과 행동은 중국 문학의 경전입니다. 루신은 신의 혁명으로 청조가 무너진 후 세워진 중화민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문학가입니다. 본명은 주수인으로 문학을 통한 민족 계몽을 목표로 삼아 창작 외에도 많은 외국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위대한 문학인일 뿐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였다라는 마오쩌둥의 얘기처럼 중국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통계 수치와 이론에만 의존해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른 중국을 이해하려 하다가는 중국 사회의 진면목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소설에 묘사되는 중국인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경하고 감상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중국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논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풍경으로 기억된다라는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큐의 딱하고 어리석고 불운한 인생은 당시 루신이 느낀 중국인의 현실을 비롯해 중국 구사회와 민중이 지닌 문제를 사실적인 풍경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특히 세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신의 대표작인 아큐 정전은 낡은 중국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거대한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가 아큐를 위해 정전을 쓰려고 한 것은 이미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된다. 이는 내가 후세를 위해 무언가를 기록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옛날부터 불우한 글은 불우한 인물들의 전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을 통해 전해지고 글은 사람에 의해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누구의 글에 의해 전해지는 것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됐다. 결국 아큐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결정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마치 내 생각 속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금방 잊히게 될 글을 한 편 쓰기로 마음먹고 붓을 들자 한꺼번에 온갖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첫째는 글의 제목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하셨다. 이는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이 있었다. 열전이 있는가 하면 자전이 있고 내전과 외전, 별전, 가전, 소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들 모두가 적합하지 않았다. 열전이라고 하자니
이 글이 수많은 위인들과 함께 나란히 정사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자전이라고 하자니 나는 결코 아큐가 아니었다. 외전이라고 한다면 또 내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니면 내전이라고 하려 해도 아큐는 결코 신선이 아니었다. 별전으로 하자니 아직은 대총통에게서 국사관에 아큐의 본전을 기록하라는 유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둘째로, 전기 지필의 통례에 따르면 첫머리에는 대개 아묵에는 자가 무엇이고 어디 사람이다라고 쓰는데, 나는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 모른다. 한 번은 그의 성이 자오인 것 같았으나 바로 그 다음 날 모호해졌다. 자오나리 아들이 수재에 급제했을 때였다. 쟁쟁하는 징소리와 함께 그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아큐는 마침 황주를 두어 잔 마시고는 몹시 기분이 좋아 춤을 추면서 이것이 자신에게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원래 자오나리와 같은 집안 사람이고 세밀히 학렬을 따져보면 자신이 자오나리의 아들보다 3대나 위라는 것이다. 그때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몇 사람은 약간 숙연한 태도로 그를 공손하게 대했다. 그런데 다음 날 지방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지보가 오더니 아큐를 자오나리 댁으로 끌고 갔다. 나리는 아큐를 보자 온통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다. 아큐! 이 벌칙한 놈! 내가 너의 친척이라고! 아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자오나리는 볼수록 더욱 화가 치미는지 몇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다. 내 놈이 감히 터무니없는 소리를 찌꺼리다니! 내게 어떻게 내 놈 같은 친척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아니, 네 성이 자오란 말이냐? 아큐가 입을 열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리 하자 자오나리가 달려들어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다. 내 놈 성이 어떻게 자오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이 어디서 자오씨 행세를 하는 게야? 아큐는 결코 자신의 성이 확실히 자오시라고 항변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왼뺨을 문지르며 지보와 함께 물러날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지보가 그를 한바탕 몰아세웠다. 결국 아큐는 잘못했다고 사죄하고는 지보에게 술값으로 200원을 바쳤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큐가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니며 스스로 얻어맞을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자오씨는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설사 진짜 자오씨라고 해도 자오나리가 이곳에 있는 한 그런 허튼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뒤부터는 아무도 그의 성씨에 대해 운운하지 않았고 나도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 결국 알 수 없었다. 셋째, 나는 또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꾸이라고 불렀다. 죽은 뒤로는 누구 하나 아꾸이를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어디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역사에 기록되는 것에 관해 논하자면 이 글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하는 만큼 먼저 이런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꾸이가 개수나무 개자를 쓰는 아꾸이일까? 아니면 귀할 귀자를 쓰는 아꾸이일까? 그에게 달 월자가 들어가는 월정, 웨팅이라는 호가 있다든가 8월 중에 생일 잔치를 한 적이 있다면 개수나무 개자를 쓰는 아꾸이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호도 없고 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 생일 잔치에 와달라는 초대장을 돌린 적도 없기 때문에 개수나무 개자를 쓰는 아꾸이라고 쓰는 것은 근거 없는 무단 행동이 되고 만다. 또 그에게 부유할 부자를 쓰는 아프라는 형이나 아우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귀할 귀자를 쓰는 아꾸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귀할 귀자를 쓰는 아꾸이라고 부를 근거가 없다. 그 밖에 꾸이라는 소리가 나는 어려운 글자로는 더욱 적절한 것이 없다. 이전에 자오나리 아들인 수제 선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박학하고 귀하신 분께서도 모르겠다며 망연해 하셨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정치가 천두슈가 신청년을 발간하면서 서양 글을 재창한 탓에 나라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고증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내게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같은 고향 친구에게 아퀴의 범죄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데 8달 뒤에야 겨우 회신이 있었지만 조서 안에는 아꾸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없다고 했다. 정말로 없었는지 아니면은 아예 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중국 정부가 제정한 표음 기호인 주음 자문은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 같으니 하는 수 없이 서양 문자를 써서 영국에서 유행하는 병음법으로 아꾸이라고 쓰고 이를 줄여서 아큐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자니 신청년의 방법을 맹종하는 것 같아 나 자신도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수제 선생조차 모르는 것을 나라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넷째는 아큐의 본적이다. 그의 성이 자오라면 군중의 명망을 들먹이 좋아하는 오래된 관리에 따라 군명백가성의 주석을 참조하여 농서, 천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성 또한 그리 믿을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본적 또한 결정할 수가 없다. 그가 웨이장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설사 웨이장 사람이라고 한다 해도 여전히 사법에 위배된다. 내가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은 그나마 이 아라는 글자만큼은 매우 정확하여 절대로 억지로 갖다 붙이거나 빌려다 썼다는 결점이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의 사항들은 모두 내 미천한 학문으로는 억지로나마 끌어다 붙일 수도 없다. 단지
역사벽과 고증벽이 있는 중국 사상가 후수주 선생의 문인들이 장차 새로운 단서를 많이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아마 그때가 되면 이 아큐 정전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상의 서술로 서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아큐는 이름과 본적이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조차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웨이장 사람들은 아큐에게 일을 부탁하거나 그를 두고 농담할 때나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큐 자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남들과 말다툼을 할 때만 이따금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집도 예전에는 안누이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안누이가 얼마나 대단해서. 아큐는 집이 없어 웨이장의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당인 토곡사에서 살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그저 남의 집에 날품을 팔면서 보리를 베라면 보리를 베고 쌀을 찌으라면 쌀을 찢고 배를 저으라면 배를 저어 먹고 살았다. 이 일이 좀 오래 걸릴 때는 임시로 주인집에 묵기도 했지만 이 일이 끝나면 곧 돌아갔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이 바빠지면 아큐를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그의 행적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한가해지면 아큐라는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마는 형편이니 행적은 더더욱 바랄 여지가 없었다. 딱 한 번 어느 노인이 아큐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야 하고 칭찬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큐는 우통을 벗은 채 멋쩍은 듯 삐쩍 말라 볼품없는 몰골로 그 노인 앞에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진심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은 빈정거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큐는 대단히 기뻐했다. 아큐는 또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 웨이장 주민 모두가 그의 눈에 차지 않았고 심지어 서당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어린 두 문동에 대해서도 일수의 가치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문동이란 장차 수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오나리와 첸나리가 주민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이유도 돈이 많다는 것 외에 두 사람 모두 문동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독 아큐만은 이들에 대해 특별히 마음속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아들이었다면 더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몇 번 성례를 들락거리고 난 뒤로는 스스로 더욱더 자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는 성내 사람들까지도 무척 격렬했다. 예컨대 기리석자, 폭 세치의 널빤지로 만든 의자를 웨이장에서는 장의자라고 부르고 자신도 그렇게 부르는 데 비해 성내 사람들은 긴 의자라고 불렀다. 아큐는 이것이 잘못이며 대단히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미를 튀길 때도 웨이장에서는
팔을 반치 길이로 썰어 얹는 데 비해 성내에서는 팔을 아주 잘게 썰어 얹었다. 아큐에게는 이것도 잘못이고 웃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외장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가소로운 촌뜨기였다. 그들은 성내에 생선 튀김을 구경한 적도 없는 것이다. 아큐가 옛날에는 잘 살았고 식견도 높았으며 게다가 정말 일을 잘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자면 거의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에게는 몇 가지 신체상 결함이 있었다.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머리에 부스럼 자국 몇 군데였다. 아큐는 이것이 자신의 몸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귀티로 여겨지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부스럼이라는 단어는 물론 발음이 이와 비슷한 단어까지 입에 올리기를 꺼렸다. 나중에는 이런 증상이 점점 더 확대되어 빛이라는 단어도 피하고 밝다라는 단어도 피했다. 더 나아가 등불이나 촛불 같은 단어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런 금기를 범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큐는 상대가 고이든 아니든 머리에 난 부스럼 자국까지 붉혀가면서 화를 내곤 했다. 아큐는 상대를 대충 가늠하여 말이 어눌하기라도 하면 마구 욕을 퍼부었고 힘이 약하다 싶으면 두들겨 팼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큐가 당하는 때가 더 많았다. 이에 그는 점차 방법을 바꿔 대부분의 경우 상대를 환한 눈으로 노려보기만 했다. 하지만 아큐가 노려보기 주의 노선을 택한 뒤로 외장의 건달들이 더욱더 그를 놀려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아큐를 만났다면 짐짓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빛이 나네! 아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를 내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알고 보니 여기 보안등이 있었군 그래. 그들은 결코 아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큐는 하는 수 없이 달리 보복할 말을 생각해내야 했다. 아유, 너희 같은 놈들은 내 상대가 못돼. 이때 아큐는 또 자신의 머리에 난 부스럼 자국이 평범한 부스럼 자국이 아니라고 아주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부스럼 자국인 듯 행세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큐는 견식이 높은 사람이라 금기를 범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건달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계속 놀려대더니 마침내 치고받으며 싸우게 되었다. 형식상으로는 늘 아큐가 패배했다. 놈들에게 노란 변발을 잡혀 벽에 머리를 4-4번이나 찧었다. 건달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만족했는지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떴다. 아큐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아들놈에게 얻어맞은 걸로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말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그 역시 만족스러운 승리를 얻은 듯이 걸음을 옮겼다.
출연 박일, 송도영, 음악 이춘화,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유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아큐정전 두 번째 얘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